제가 보는 기준으로 제가 수없이 많은 정비사업 투자처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 수익액이 예상되는 투자처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피를 많이 못 붙여가지고 매물들이 나오느냐?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지난 성남 재개발 개요편에 이어서 성남 수진 1구역 완벽 분석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남 구도심 재개발 투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따라오셔야 성공 투자할 수 있으리라 장담을 합니다. 일단 지난 편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성남시에서는 2019년 20년도에 성남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난립했었던 여러 정비 사업들을 이제 순서도를 구축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과 같은 동의율도 높고 사업성도 괜찮은 지역들 먼저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지지부진했었던 사업지 몇 군데는 해제를 했습니다. 물론 해제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성남시 전체는 한 번은 갈아엎어야 될 아주 낙후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전체의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면 전세가의 상승이라던가 또 주변 지역의 투기 이런 부분들로 전이될 우려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려 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석할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진행할 재개발 구역으로 세팅을 해놨고 최근 들어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까지 떨어지며 이제 본격적으로 본궤도 올라간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이미 선정된 단계인 신흥 1구역과 수진 1구역이 가장 그래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성남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성남시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하는 그 기준을 점수를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축물의 노후도 및 여러 가지 선택하는 요건들까지 그래서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을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1차적인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법적으로는 노후도 플러스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만족해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반면에 성남시에서는 보다 까다롭게 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여러 조합들에서 이제 조합원들끼리의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아예 주민의 추진 의지를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점 50점 이상이 되는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여러 개의 구역들을 단계별로 진행하게끔 순서를 정해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성남시에서 선정하는 기준들을 간단하게 보면 법적인 기준들과 더불어서 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 면적 중요하고요. 또 그 중에서 국공유지 비율과 기반시설 비율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여기 보이는 사업성이 오늘 분석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비례율을 추정 비례율이긴 하지만 추정해서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지구들을 선정을 했고요. 또 예상되는 분담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도시 정비 사업들을 계획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추정 사업성으로 뽑아 놓은 그 점수들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구역으로 우선 추진될 수진 1,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례율이 상당히 형편없었던 지역이 성남시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최근에는 성남시가 그 입지적인 가치를 가격으로서 증명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위례 및 판교와 더불어서 하나의 신도시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례율 역시도 그 입지적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상당히 높게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개별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분담금 수준을 봤을 때 크게 분담금이 많지는 않죠. 한 조합원당 평균적으로 낮으면 한 1억 정도, 많이 내봤자 한 1억 3천 정도 내는 것으로 이제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건 오늘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로 평가를 받은 태평이라던가 중4구역, 은행 1구역 뭐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이 그리 높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례율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구역들도 있죠. 하지만 일단은 정비 시급성 및 주민 참여 의사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견을 제기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순위까지 발표를 해줬는데요. 수진 1구역이 최종 순위로 1등을 했습니다. 총점 94점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평점 78점, 존치 결정이 나서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흥 1구역이 2등, 태평 3구역 3등, 이런 식으로 쭉 최종 순위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개별 구역별의 사업성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정비 예정구역, 그러니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수립 이후에도 지금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 특히나 최근에는 비용 증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추정 분담금을 통해서 주민 참여 의지까지 계산한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개별 변수들의 변화는 좀 있겠지만 사업성이 뒤흔들릴 정도의 변화는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진행될 것은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례율을 적용한 개별 조합원의 투자 수익률을 오늘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진 1구역 사업 수지 분석에 대한 샘플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도로 및 공원이라든가 여러 정비 기반 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순수 알 대지 면적으로만 11,000여 평, 거의 12,000평 가까운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대지 면적의 건축물들의 경과 년수는 평균 34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조합원 수는 거의 3,000명에 달합니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제가 지난 편에 설명드렸다시피 성남시의 기본적인 생성 과정 자체가 이주민 철거촌이다 보니까 이 단독조합원 위주로 2,567명가량의 조합원이 배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일부 지분조합원이 존재를 하고요. 또 그 중에서 30평 이상 가지고 계시는 단독조합원도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총 조합원으로 배정해야 될 물량들이 계산이 됐고요. 평균적인 지분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들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상되는 가설계를 한번 빼봤을 때요. 제가 신흥 2구역, 그러니까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샘플링해서 전체 세대 규모 및 그리고 분양되는 세대와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계산되는 세대의 비율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그 세대 구성을 좀 했는데요. 신흥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상한 용적률, 그러니까 정비계획상의 상한 용적률인 265% 근접한 수치로 용적률을 배정을 받아서 이 역시도 동일하게 261% 정도로 상한 용적률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부 체납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도로 및 공원 부지를 제외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세대수의 연면적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를 계산하니까 임대주택으로 뽑히는 세대 규모가 세대수 대비해서는 한 14% 정도, 좀 양호한 수준의 임대주택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세대를 조합원과 일반 분양 세대별로 구분해서 한번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각각의 평형 구성은 산성역자의 푸르지오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세팅을 해서 배분을 했더니 전체 사업성이 비용 대비해서 한 107.8% 정도의 비례율을 보이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제가 얼마로 세팅했느냐 한번 보여드리면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2,550,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의 약 85% 수준으로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24평짜리를 일반 분양했을 때 금액을 8억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세팅을 했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시세 대비해서 분양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잘 되는 정도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업수지 분석을 쭉 빼봤더니 107.8%, 앞서 살펴봤었던 성남시 도시계획 성남시 정비 기본계획상의 비례율, 추정 비례율보다는 좀 못 미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비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개별적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투자 수익률을 한번 제가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진 1구역의 단독주택 면적이죠. 연면적으로는 약 37평, 그리고 대지 면적은 20평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
감안을 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종전자산 평가를 받을 때 단독주택이나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대비해서 약간의 격차를 보이게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단독주택의 평가 원칙인 원가법에 근거해서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단독주택 조합원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 격차율이 심하게 벌어지지는 않게끔 한 80% 정도로 세팅을 해서 내가 이 사업에 기여하는 전체 지분은 기부 체납이 없다 보니까 이 격차율만을 적용을 해서 한 15.6평 정도를 기여했다. 감안을 했고요. 여기다 비례율 108%를 적용을 해서 약 16.82평 정도의 기부채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대로 용적률 261% 적용받은 34평, 그러니까 전용 한 84제곱미터 정도 되겠네요. 전용 84짜리를 분양 신청한다라고 감안을 해서 내가 기여한 바에 대비한 잉여지분 나오겠고요. 또 전체 건축비에 대한 내 추가 분담금 계산을 해서 요 잉여지분 매각가와 상계 처리를 했더니 한 2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현재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 7억 2천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누면 약 한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매물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다가 분담금을 더했더니 내가 이 지역 수진 1구역에 34평짜리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예상되는 총 투자 금액이 9억 초반대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 투자 금액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투자 금액으로 이 지역에 34평 받으면 꽤나 싼 투자 금액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후 시세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12억 정도, 현재 가격 대비해서 제가 봤거든요. 한 12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뭐 크게 높게 뽑히진 않겠지만, 물론 이제 기간이 더 줄어든다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액만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정도 단계까지 나간 정비사업 투자처 중에서 이만큼의 수익액을 보이는 구역이 서울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투자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산한 이 수지 분석 부분이랑 성남시 정비 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총평을 한번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남시 정비 기본 계획상의 수진 1구역 비례율 예상치는 118.7%가 계산이 됐고요. 조합원당 분담금 예상치로는 1억 5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비례율은 약 10.9%가량 하락을 해서 107.8% 정도. 물론 이게 낮은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정비사업 중에서 100% 넘어간다 치면 일단 사업성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기존 예상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분담금도요. 기존에는 1억 초반대였다면 이제는 2억 정도로 약 2배가량이 예상치가 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그렇고 정밀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을 봐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점이 2019년도가량인데 이걸 짜기 위해서 한 2-3년가량은 계획에 대한 용역 맡기고 또 수립하고 이런 작업을 거쳤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공사비나 금리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거의 40% 이상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했었던 뭐 예상되는 추정 분담금이라던가 비례율이 지금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점에서 계산한 것이 오히려 현실을 더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 제가 수없이 많은 정비사업 투자처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 수익액이 예상되는 투자처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왜 이렇게 금액적으로 피를 많이 못 붙여가지고 매물들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 그러니까 임차인을 들여서 레버리지를 끼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의 사업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독주택 20평짜리 전세를 끼고서 매입을 하더라도 전세가 보통 뭐 많이 받아봤자 1억에서 1억 5천 가량이거든요. 그러면 7억 초중반대인 매매가에서 전세를 빼도 한 6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투입 금액이 6억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정비사업 투자치고는
작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이 큰 것이 개별 투자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 집 마련으로서 이런 투자처 접근을 하신다거나, 어차피 이제 조삼모사거든요. 작은 물건을 사서 투입 금액을 떨어뜨려서 나중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투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미 6억 정도의 금액으로 큰 지분을 묻어뒀다가 나중에 작은 분담금을 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방향의 이제 투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미리 분담금을 납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정비사업 투자하시는 분께는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진 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유망한 지역들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가 되면서부터는 이 재건축에도 탄력받을 지역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 선점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강조하는 거, 정비 예정구역인 상태에서 피가 안 붙은 매물을 사야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 저랑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제가 직접 대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으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나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하시고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저랑 개별적인 상담 희망하신다거나 저랑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댓글 및 전화를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